5월 2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들 얘기, 이더리움과 XRP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더리움의 흐름이 일단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이 3,8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현물 ETF 승인까지 됐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더 안 오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일주일 동안 20%대 급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정도 사이즈, 이게 알트 대장인데 이 정도 사이즈에서 7일 동안 20% 오른 거면 많이 오른 거죠. 이 미들캡 이하의 알트코인들이 한 4, 50% 오른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호재가 이미 시세에 적극적으로 잘 반영이 됐다. 물론 이제 S1 증권 신고서까지 승인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순조롭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3,800달러 위로만 잘 올라서 주면 이제 4,000달러 리테스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지켜보면 이른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빡세게 커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정말 대단한 한 주를 보냈다. 이 주간 캔들 마감 상황이 중요한데 강세론자들은 3,700달러 위에서 이 마감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3,700달러 위에서는 어쨌든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24시간 동안 엄청 흔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3,700달러 위에는 자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와리가리 유지만 잘 해주고 주간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추가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댄 크립토 트레이드,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보면 200일 이동평균과 200일 지수 이동평균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이 보라색 선과 파란색 선 이 아래에서 지금 계속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이번에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만 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추세 그리고 역학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더 BTC 일간 차트예요. 이더 BTC. 그래서 여기서 뿡 하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알트 시즌의 시작점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빛날 시간이다 라는 표현을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 솔라나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면 분명한 쐐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더리움이 지금 솔라나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뚫고 나왔기 때문에 리테스트 받고 나아가 준다라면 이건 이더리움으로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거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렇게 꼬라박은 거는 이게 이더리움 대비 솔라나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이더리움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더블록이 이더리움의 어떤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사를 위한 기사라고 바라보는 게 맞아요. 대부분은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은 이미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어서 증권성으로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기사를 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사를 위한 기사다. 사실상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번에 현물 ETF 19B4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여기서 증권성 이슈가 나오면 이건 법원으로 또 갈 거고 법원에서는 SEC가 깨질 가능성이 높죠. 아니 증권인데 왜 그걸 또 승인을 했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SEC 입장에서 짜증나고 열받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주장과 입장들이 있다라는 거는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 그레왈, 이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죠. 시에로 이번 승인은 19B4 승인 얘기하는 거죠.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종결짓는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SEC는 오랫동안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상품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제3의 무엇인지 그 어떤 입장도 안 밝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이 새끼들 개새끼들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증권성 논란은 끝났어 이번에. 이런 점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코이 게리슨, 헤스터 피어스의 전 고문이었대요.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SEC 위원이죠. 어쩌면 차기 SEC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이 게리슨, 헤스터 피어스에게 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SEC의 결정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확인을 한 것과 다름없다. ETF 자금을 상품 기반 신탁 주식이라고 명시를 해버렸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이었다면 현행 규칙에 따라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 특정 거래 조건 등에 따라서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 뭐 요건 이제 스테이킹 이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분야별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더리움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성 이슈 끝났다 이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 애슐리 에버솔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SEC의 19B4 승인이 이더리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추후에 SEC는 현물 ETF를 승인한 것과 이더리움의 증권성 인정 여부는 아무 관련 없다라고 주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것은 ETF에 담긴 기초 자산이 상품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정의를 간접적으로 내린 거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전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실 폴 그레왈 같이 미국 변호사 코이 게리슨처럼 SEC 고문의 그러니까 SEC 위원회 고문 나보다 더 법률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말이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건 조금 말이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거 법원으로 가서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따져본다? SEC가 이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높아졌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출시가 되면 그 수요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 20에서 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자는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없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온체인 유틸리티가 더 뛰어나다라는 점도 반영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초대형 뉴스인 건 맞지만 그 영향은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는 작을 것이다. 뭐 당연하죠. 비트코인이랑 비교할 건 아니고 다만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첫 번째 현물 ETF로서 나름의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관심도는 충분히 끌 것이다. 특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스테이킹 이슈까지 발행 기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SEC가 승인을 한다라면 그때는 기관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ETF 수익뿐만 아니라 이더에 대한 현물 스테이킹 수익까지 더블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명확하게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는 작겠죠. 이더리움 이제 위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더리움 현물 ETF가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거는 현실적인 어떤 가능성보다는 주관적인 기대감이 더 반영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튜 아일랜드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가격 조정 가능성은 비트코인 현물 ETF 때보다 낮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ETF 출시 전에 이미 가격의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출시 이후에 GBTC 매도 압력이 있었다. 이더리움은 ETF 승인 거부 가능성으로 3월 말부터 2달 동안 15% 하락을 했다. 따라서 여전히 과소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승인 거부 기대감이
하도 높았잖아요. 너무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승인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승인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승인이 되다 보니까 아직 어떤 기대감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인이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가격 하락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여전히 과소평가돼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비트코인 대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마오스싱이라는 채굴풀 F2 풀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이래요. 이런 얘기합니다. 꽤 그럴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6월 초에는 S1이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비트코인 사례를 참고하면 최소 2주 안에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보통은 석 달. 그렇게 이제 S1이 승인되면 6월 중순에 거래가 시작되고 6월부터 12월까지 출시 초기 자금 유입은 개인 투자자가 80에서 90% 정도 차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레이스케일 이더 투자 신탁이 GBTC와 유사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 실현 목적의 매도 압력 나올 수 있고 12월 이후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인 기관 투자자들 진입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GBTC와 유사한 구조라서 이더 신탁까지 환매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격 하방 압력이 앞서 매튜 하일랜드가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때 GBTC 환매 물량을 통한 가격 하방 압력보다는 낮을 것 같다 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그럴싸한 시나리오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출시가 되고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 자체는 더 흥미로워질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언트 캐피털 설립자인 아서 청 이런 얘기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70%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웹3 경제를 뒷받침하는 탈중앙화 기술 레이어 이더리움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한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하고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굉장한 어떤 히트를 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더라.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것은 정말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우리의 XRP 흐름 괜찮습니다. 아직 뭐 0.5달러라는 어떤 이 숫자 자체가 짜증나서 그렇지 그래도 일주일 새 나름의 반등세를 좀 보여줬고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과 50일 단순 이동 평균 모두 뚫어내서 0.54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어떤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기술적으로 단기 0.74달러 여기서 뭔가 또 악재 들어와서 하락할 경우에는 0.46달러 지지라인까지 훅 하고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뭔가 긍정적인 정서가 확 커진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그럼 XRP도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다. 그럼 XRP도 비증권인데 이렇게 또 이제 분위기 조성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결과에 따라서 XRP 시세 반영 이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지점들이 이번에 추가로 마련이 됐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좋은 거죠. 에그라 크립토 XRP가 지금 일간 차트에서 100일 이동평균 아래에서 하락한 뒤에 통합을 했고 그리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100일 이동평균 위에서 종가를 만들어주면 0.75달러까지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0.57달러 위로만 올라서 주면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0.74, 0.75 뭐 비슷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차팅 가이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 보니까 2017년 프랙탈 흐름과 비교했을 때 그 반등 크게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6월이나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빵 나와주고 통합을 좀 버리다가 빵 하고 14달러까지 와 연말연시에 한 14달러 왔다 갔다 하면은 난리 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빵 하고 올라가는 어떤 힘은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상황이 나와준다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폭등 뒤에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 오브 차트, 이건 주간 차트. 교과서적인 대칭 삼각 패턴이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4에서 5달러 정도 대규모 강세 랠리를 이끌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주간 차트, 뭐 투윅 차트, 먼슬리 차트 이런 거 다 짚어봤잖아요. 차트가 지금 되게 예쁩니다. 그만큼 워낙 오랫동안 조정과 통합을 벌여왔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패턴 돌파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4에서 5달러 그리고 나서 한 10달러 이렇게까지 가면 연내 10달러 돌파하면 우리가 이제 내년 초에는 삿포로에서 만날 텐데, 그런 상황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내년 상황을 봤을 때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올해 이제 리플 소송이 잘 긍정적으로 약식 재판 수준 또는 플러스 알파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ETF, 현물 ETF의 타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일단 1등 후순위고 XRP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에서 지금 담겨있는 종목들이 어떤 추가적인 알트 현물 ETF의 가능성을 지금 어떤 것이 먼저 주인공이 될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발란체도 가능성은 있는데 요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뭐 아발란체, 체인링크 이런 친구들. 그래서 솔라나 이후에는 소송 상황에 따라서 XRP가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약간 지금 변수죠. 그래서 기대컨대 한 9월 전에 잘 마무리가 돼서 하반기에는 이제 알트 시즌 펼쳐질 때 XRP도 그렇게 반등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너무 진짜 땡큐 소머치 상황일 텐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XRP에 대한 어떤 증권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리플 소송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큰 화두였잖아요. 아니 윌리엄 힌먼 이 새끼가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고 2018년도 야후 파이낸스 컨퍼런스에서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XRP가 증권이야? 대체 왜? 라고 이제 리플 측은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SEC가 계속 이걸 제대로 답변을 못 해가지고 뭐 엄청 이제 말 바꾸기 막 하다가 사라 넷번 판사한테 SEC는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 완전 그냥 개박살 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지금 이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 상황,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분류되는 이런 상황을 이번 소송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하고 판단을 할지가 굉장한 포인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이클 반데포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총이 25% 조정을 겪은 뒤에 지금 통합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정은 알트코인들 50에서 70% 조정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올타임 하이 경신 전에 약간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사이클 전체 알트 시총 15조 달러를 예상한다. 엄청 전폭적이죠. 이건 지금 너무 큰 숫자라서 약간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단 뭐 한 5조 달러 정도까지만 올해 돌파를 해주면 시장에 돈 엄청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네, 그 정도만 돼줘도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이슈가 되게 호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해야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난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게 막 주가가 1000달러가 넘어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또 거품론이 또 막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때문에 AI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긴 하지만 테마 종목들은 언제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엔비디아의 어떤 블록체인 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렌더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렌더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이렇게 4개의 빅테크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유일한 크립토 종목이야. 렌더 지금 잘하고 있고 실체도 있고, 아이패드 앱에 이번에 렌더 기반의 어플도 들어가잖아.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렌더와 엔비디아의 관계성, 하지만 엔비디아의 거품론과 더불어서 이게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렌더 이런 관련 종목들도 훅 하고 한번 조정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조정의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우려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고 그냥 알아서 이제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고, 신규 진입을 막 이렇게 엔비디아의 블록체인 버전 렌더 오 대박 하면서 바로바로 막 그냥 이 뇌동매매, 무지성 매매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규 진입 언제나 이런 거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네, AI 코인들 되게 많죠. 관련 종목들 되게 많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접근하고 싶은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왼쪽 판에 있는 거 위주로 한번 리서치를 코인 마켓에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여기서 종목 찾으시면 돼요. 여기는 너무 약간 조금 그래도 로우 캡에 미들 캡 이하니까, 여기 그래도 상위 종목들이니까 조금 약간 잘 모르겠고 초보자고 하신 분들은 시총 큰 애들, AI 테마로 엮인 애들 중에 시총 큰 애들 위주로 조금 바라보시면서 리서치 해보시면 내가 얘는 투자를 좀 해도 되겠는데 싶은 종목이 분명히 한두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다 특성이 달라요. 예,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